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질문하신 분이 같은 내용인데,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질문 내용이 원반을 더 가속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원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로타 디스크를 얘기하는 거죠, 디스크. 그래서 로타 디스크인데, 또는 그 plane of rotation, plane, 원반보다는 우리가 plane, 회전면이라고 보라는 거죠, 회전면. 그죠? 회전면. 우리가 이제 그 브레이드가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이거 전혀 어떤 힘을 못 받죠. 그런데 이제 회전하면서 하나의 둥그런 원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전면 또는 디스크 뭐 이렇게 합니다. 원반보다는 그 회전면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그 피치가 반대로 작동 위로 작동. 이거는 그 헬리콥터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헬리콥터는 이런 작동이 없고요. 우리 프로펠러 있잖아요. 프로펠러. 가변 피치 프로펠러는 있어요. 가변 프로펠러에서 역피치가 가능하거든요. 리버스 피치가 가능해요. 리버스. 즉, 역피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프로펠러에서는. 그런데, 헬리콥터에서는 이와 같이 역피치는 없어요. 역피치에서 바람을 위로 보낼 수 있다? 이건 없습니다. 이런 시설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마이너스 피치?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뭐 실제도 아니지만 이게 오토로테이션으로 관계된 거거든요. 오토로테이션에서 지금 동력이 없는 상태인데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조종사가.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회전하고 있는 회전면을 최대한으로 회전하고 있는 그 회전력을 어떻게 해서 그대로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뭐 어떻게 조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 불리한지 그거 한번 같이 오늘 한번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로 피치를 내는 원반이 가까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이 회전면이 계속 작동하는 힘을 받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헬리콥터 뭐 조종사뿐만 아니라 우리 정비사도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uthoritative driven driving입니다. driving reason 이렇게 했는데 authoritative reason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authoritation 구동구역 맞나 구동구역. authoritation을 가능하게 하는 구동구역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왼쪽 그림을 보면 실제 비행기는 이렇게 전진 비행 방향, 비행기가 전진하는 방향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일 때는. 그렇죠? 이때는 위에 공기를 그대로 취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쭉 통과해서 이렇게 쭉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공기를. 위에 것을 아래로 내리면서 이제 그 힘으로 이제 가는 추력을 받는데 엔진이 아웃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는 이렇게 가는 거죠. 헬리콥터는. 이렇게 아래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윈드밀이라고 하죠. 풍차로 그냥 풍차. 이때 브레이드는 풍차예요. 왜? 바람이 지금 아래부터 이렇게 쭉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브레이드 트위스트입니다. 브레이드 트위스트는 뭐 꼬임이라는 거예요. 꼬았어요 브레이드를. 그냥 여러분들이 헬리콥터 이렇게 보면 브레이드가 그냥 이렇게 평판이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꼬여있어 기하학적으로. Refer to a changing codeline. change codeline. codeline이 뭐 시위선이죠. 시위선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From the braided route. route에서 to the tip까지. 즉 브레이드 이끈에서부터 팁까지 계속 약간씩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브레이드 트위스트입니다. 트위스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럼 트위스팅 로더 브레이드. 왜 이 로더 브레이드 트위스팅 하는 건 뭐냐? 왜? Course it produced more even 더욱 균등하게, 균등하게 amount of lift, 즉 균등한 양력, amount of lift 양력 크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어디서? along its span, 즉 전체의 길이를 따라서 균등하게 따라. 그러면 this is necessary. 왜냐? Because the rotational velocity, rotational speed는 회전 속도랍니다. 회전 속도가 increase, 증가합니다. toward brake tip. brake tip으로 갈수록 회전성 속도가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자, 그건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사항이거든요. 2번 이거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그림 이렇게 있다고.
근데 실제 브레이드가 이렇게 트위스트가 없이 그냥 평판으로 되어 있어요. 평판으로 그립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데 루트에서는 이렇게 해다가 이제 속도가 회전속 속도가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균등하게 더 균등하게끔 전체 브레이드에서 균등하게 이렇게 양력이 발생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원해요. 이거를 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브레이드 트위스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게 여기 이쪽이 루트입니다. 루트라고 하죠. 이 근이라고 하죠. 이 근. 이거는 팁, 익단, 그죠? 끝, 익단. 이것을 이게 유심히 보면 이게 위에서 보면 뭐 그냥 이게 똑같은 평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옆에서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요, 아 브레이드 끝 쪽이 상당히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트위스트가 비틀어져 있어요. 많이 비틀어 있어요. 비틀림이 각이. 그리고 뭐 이제 중간 지점 이건 뭐 하나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간 지점은 좀 작게, 그리고 끝에 보면은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례를 지금 일반적인 사례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속도, 지금 양력은 속도의 제곱으로 보낸다고 그러죠. 그렇죠? 속도가 차이 있다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끝 부분이 350이다. 350마일이다. 그러면 이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속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150이에요. 중간 지점에 뭐 250. 왜? 자, 이렇게 원이 있다고 이렇게 보세요. 원이 있고 중간에 있다고 보세요. 여기에 이제 브레이드 하나 있습니다. 브레이드가. 그죠? 브레이드가 있고 또 이렇게 브레이드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브레이드 이동 거리를 보는 거예요. 이만큼 이동해야 되고 여기는 이만큼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비록 같은 RPM으로 한 회전을 하고 있지만 이 안쪽에서의 속도와 바깥쪽에서 이동하는 속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테이셔널입니다. 회전성 velocity 또는 회전성 스피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양력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트위스팅을 하는 거예요. 안쪽은 좀 속도가 느리니까 이런 트위스트를 더 많이 꼬고 또 중간에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팁에서는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꼽니다. 뭐 나중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관련 사항이 있으면 한번 더 다루기로 할게요. 자, 어쩔테이션은 이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한번 제시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게 세 개의 구역이 있다 그래요. 세 개 가장 중요한 구역. 여기. 그다음에 중간 구역. 그다음에 여기 있다. 여기 제일 끝단 쪽을 우리가 드리븐 구역이야. 드리븐 구역이야. 드리븐.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딱 비틀림이 되어 있는 이 구역이 오토로테이션 상태에 딱 들어갔을 때,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세 구역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여기가 드라이빙입니다. 드라이빙. 요것이 구동시키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스톨 리전. 이 안쪽은 너무 커서 이게 이제 실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속 뭐 알죠? 실속이 알잖아요. 그럼 뭐 그냥 항력이에요. 드리븐 구역도 피구동 구역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피구동 구역이니까 여기도 항력이에요. 항력.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이 겹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 이거에 따라서 조종사가 어떻게 잘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거 더 좁아질 수가 있어요. 이 구역이. 그죠? 이 구역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더 커지죠. 이쪽도 더 커지죠. 그러면 이만큼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구역이 작아지는 거예요. 조치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잘 공기학적 벡터 분석한 걸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받음각이 여기는 2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플랫하죠. 거의 플랫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는 뭐 한 이렇게 6도 정도 돼. 뭐 나머지는 뭐 이쪽 안쪽에는 뭐 완전 24도 완전 스톨 되는 스톨. 전혀 이제 양력을 발생을 못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는 total aerodynamic force입니다. total aerodynamic.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동구역을 이렇게 쭉 보니까 피구동구역, 즉 드리븐 구역을 보니까 이게 총을 공기압 같은 힘이요.
앞으로 가야 이게 전진을 할 거 아닙니까? 추력이 발생해서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total aerodynamic force인데 이 force가 뒤로 가 있어요. 뒤로. 그럼 뭡니까? 항력이에요, 이건. 항력으로밖에 자기는 보여. 그냥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진을 못하고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간구역은 약간 앞으로 기울어 있어요. TF가. total aerodynamic force가 앞으로 돼. 이게 추진, 이게 트러스트입니다. 어? 이게 트러스트예요. 여기만 트러스트예요. 여기는 뭐 스톨 구역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요 구역을 우리가 세 개로 나누는데 driven 구역이죠. 그냥 끝단에 따라서 driven, driving, 그 다음에 stall, region 이렇게. 요거를 다시 한번 이게 좀 읽어볼게요. The driven region, driven 또는 뭐 propeller region이라고 하는데 이 region인데 end of 끝부분이라고 그랬죠. normal consist 약 30% 정도, 약 30% 반경의 한 30% 정도. over resistor deceleration.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핵심인 deceleration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지금 뭐예요? deceleration of the rotation of the blade. 속도를 감속시키는 거죠. 감속. 저항만 일으키는 곳이니까. 그죠? 그러면 driving 구역이 있어요. driving 구역. 또는 authoritative. 앞에서 말씀드린 authoritative regional.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동시키는 추력을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약 25에서 약 70% of the blade radius에.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produce the force, 힘을 발생시킨다면. 여기 중요한 겁니다. Need to turn the blade. To turn the blades. 브레이드를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힘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드라이빙 구역. during rotation. 그러면 이때 이게 TF는 약간 앞으로 기울어 있다고 했죠. further axis of rotation. 그러면 해서 계속 가속력, 계속 가속력을 발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게 추력이다. surprised thrust. tend to accelerate to the rotation of blade. 즉, 이 브레이드의 회전을 계속 가속시키는 경우에는 추력을 발생시키는 바로 TAF, Total Aerodynamic Force입니다. 드라이빙 휠 사이즈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또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빙 휠 사이즈는 그냥 일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5에서 70% 이것이 일정한 게 아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구동구역 이것이 증가되면은 더 많아지면 사이즈는 피치라든지 피치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빨리 했느냐, 그 다음에 rate of descent 이런 거에 따라 또는 rotational speed 회전 속도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져. 이거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확대되면 더 확대시키기는 어렵죠, 사실. 그죠? 뭐 속도를 더 내가지고 쭉 하면은 그만큼 이 드라이빙 리전이 그만큼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그렇게 강화율이 높고 강화돼서 속도가 빠르면 마지막 처리 단계에서 또 엄청 힘들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사실상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었다. 만약 컬렉티브가 약간 더 늦었다. 회전 속도가 그랬을 때는 이 드라이빙 리가 더 작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조종사한테는 불리하다는 거죠. 자, the inner 25%, 약 25%의 rotor blade is referred to stall region이라고. 스토크에는 affected above the maximum angle of 약 25도 maximum. 이거 이미 실속 구역 양력을 발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당연히 드래그죠, 드래그. 항력이죠, 항력. 그래서 slow 또는 deceleration, rotation of blade, 즉 로테이션을 그만큼 조속시키는 거예요. 감속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감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constant rotational speed는 어떻게 유지하느냐? 왜냐면 adjusting the collective pitch. 말씀드렸죠? collective pitch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So, blade acceleration force. acceleration 가속력. From driving region balance with deceleration force. 그죠? From driven과 stall region. 그래서 앞에 있는 가속 힘과, 그죠? 드라이빙 리전에서 나오는 가속력이죠?
다음에 deceleration force. 그 다음에 이건 어디 나옵니까? driven과 store region에서 나오는 감속력이 이렇게 딱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피치를 잘 하면. 그래서 이 항공기는 이제 헬리콥터는 계속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by controlling the size of the driving 구적을 어떻게라도 지금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걸 조절해서 조종사는 이것을 어쩔 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connective pitch를 rise 했다. connective pitch를 받쳤다니. 쓱 약간 들었다. pitch angle? 그렇겠죠. 그럼 pitch angle이 약간 더 전 구역에서 increase in all region에서 증가하겠죠.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this course the point of equal 만나는 점 있잖아요. 각각 driven, driving, stall 리전이 균형점 있잖아요. equilibrium, point of equilibrium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inward, move inward along the span, blade span을 따라서 안쪽으로 이동한다는. 그리고 안쪽으로 이동하면 뭐예요? 네? 그러면 size of driven 구역이 더 커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역시 stall region도 커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속 구역은 driving region은 상대적으로 좁아지죠. 그만큼 조종사의 그것은 조종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자, 끝으로 그럼 이렇게 reducing the size of driving region이 그만큼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 course, acceleration, force, driving region, rotation speed도 감속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토로테이션에서 할 수 있는 추진력의 힘, 구동하는 힘 부분은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것은 피구동 구역과 스톨 구역은 뭐인가, 오토로테이션 할 때 그 힘의 분석의 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